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합성작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컴포짓 액션. 이번 정리의 목적은 어떤 복잡한 수식이나 뭐 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런 합성작용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 거. 그죠? 떠올려 보기.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면 그럴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정도 이제 떠올려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합성보 설계나 이제 그런 쪽 가서 실제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설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강구조에 대한 부분 가서 합성에 대한 거를 이제 막 수식도 있고 굉장히 수식도 많고 하겠죠. 다 강도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은 아니고 이번 정리에는 간략하게 그냥 그림 몇 개 그려보면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거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보통 보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보는 뭐 그냥 보는 이렇게 생겼고 뭐 T형 보는 이렇게 생겼고 뭐 철근 있고 뭐 이런 식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슬라브는 콘크리트인데, 그죠? 슬라브는 콘크리트인데 보가 이렇게 있는 강제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강구조인데 이제 여기가 콘크리트, 여기가 스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부재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볼을 뭐 2번 타설해서 뭐 밑을 먼저 타설하고 이런 볼을 1차로 타설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설하고, 그죠? 서로 막 강도가 다른 것도 이제 이질적인 강도에 대해서도 이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면에서 이제 어떤 합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콘크리트도 콘크리트를 이렇게 뭐 콘크리트 치는 시기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강도가 다르다거나 그러므로 해서 이제 합성 작용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다가오는 거는 요런 거. 우리가 그래도 좀 본 거. 여기 콘크리트. 그죠? 이 강제. 이게 가장 많이 보는 아마 합성의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쭉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 녀석을 한번 옆에서 보면 만약에 어떤 가장 간단한 어떤 단순 보의 형태로 해서 뭐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림 위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하중이 뭐 이렇게 작용을 한다. 더 쉽게 여기 이렇게 하중이 딱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가 이렇게 휠 텐데 우리가 그냥 보 같은 거, 그냥 철근 콘크리트 그냥 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재 있으면 이렇게 휜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부재 측면에서 변형률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압축, 인장으로 해서 중립축 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죠? 왜냐면 보 같은 경우는 인장력과 압축력이 뭐라 그랬죠? 커플. 뭐 이렇게 되니까 어쨌건 우력으로 작용하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콘크리트 부재일 때는 우리가 뭐
합성이란 단어가 나온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콘크리트에서는 그냥.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거동한다. 그래서 뭐 평면 유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하고 변형률이 이런 식으로 쭉,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철근은 얼마 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 중립축이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얘가 다르다고요. 얘가 지금 위가 상부는 콘크리트. 그죠?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이질적인 다른 재료가 딱 만났는데 얘가 이렇게 거동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중간에 여기가 그냥 얹혀 놓은 거면 이 녀석이 여기를 그냥 얹혀 놨다고요. 만약에 얹혀 놨으면 얘네가 어떻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르면 휘겠죠. 즉 어디가 여기 같이 만나는 점을 서로 합성을 안 해놨다. 극단적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 변형률을 딱 그려보겠습니다. 변형률. 이렇게. 변형률이 있다고 하면 여기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얘는 파란색으로. 여기가 뭐 압축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고. 그렇죠? 그 다음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여기서는 각각 따로, 그냥 두 개 따로. 그러면 얘기하면, 이런 콘크리트 보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정한 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률 가정한 게, 그냥 얘도 있고, 얘도 있는 형태다. 그죠? 그냥 각각 이렇게 된다. 그냥 미끄러지듯이. 서로 왜냐면 아무것도 연결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게 바로 요게 뭐예요? 합성되지 않았다. 되지 않은 상태. 그려지시죠? 이게 그냥 올려놓고 뭐 여기를 이제 딱 붙여줘서 함께 거동할 수 있는 뭔가를 안 해줬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각각 거동한다. 다른 말로 각각 거동. 그죠? 이걸 변형률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냥 각각 거동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각각 거동하니까 당연히 중립축도 어떻게 돼요? 아래 거 중립축, 스틸에 대한 중립축 하나 생기고 콘크리트 중립축 따로 그냥 각자 그냥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은 열로 미끄러지려고 하고 얘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아래 거는 줄어들려고 하고 압축으로 줄어들려고 하고 위에 거는 밖으로 이제 늘어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요 정도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슬립이 생기는 거죠. 슬립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알겠다. 일단 어떤 얘네들을 그냥 붙여놓고 각각 그냥 따로 연결해지지 않으면 그냥 각각 따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 했던 대로 그러면 얘네를 꽉 붙이겠다 이것처럼 이렇게 이 녀석을 뭐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의 보처럼 거동할 수 있게 얘를 꽉 붙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즉 어떻게 돼요? 변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림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로 그냥 쭉 하나처럼 거동하니까 이렇게 그냥 마치 하나의 보처럼 그냥 거동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그럼 중립축은 하나고, 왜냐면 이거는 합성 100%. 딱 눌렀을 때 100%. 이해 가시죠?
그죠? 처음에 그냥 딱 얘를 보고 설계한다고 생각했으면 사실 떠올리는 건 얘가 떠오르겠죠. 왜냐면 우리는 보의 설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변형률 관점에서 변형률을 하나 그냥 이렇게 평면 유지 과정 성립하면서 그죠? 이게 어떤 상태예요? 이 완벽하게 합성돼서 그냥 보 풀듯이 하면 된다. 다만 뭐 재료가 다르고 재료가 서로 다르니까 뭐 탄성계수나 뭐 이런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재료로 바꿔주거나 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합성이 100%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대로 그냥 쭉 하면 된다. 그죠? 쭉 해서 하나의 중립축과 하나의 이제 변형률 곡선이 만들어지겠다.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 합성률이 100%까지는 아니고 약간 합성됐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죠. 완벽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벽히 합성되지도 않은. 그러면 이 녀석을 변형률로만 잠깐 그려보면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사실 비교해서 그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딱 해놓고 얘가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딱 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즉 생각해보면 짧게 한다 그러고 또 괜히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금방 끝내겠습니다. 요거랑 중간 단계죠. 그러면 얘가 지금 중립축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죠. 각자. 그러다가 아래쪽에가 점점 합성이 되면서 중립축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슬래브가 중립축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결국 하나로 만나죠.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립축이 아래 거는 위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가고 중립축이 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온다고요, 밑으로. 그러면서 점점 완벽히 합성되면 중립축이 하나에서 만나겠죠. 그렇게 되죠. 그거를 뭐가 결정해요? 여기 지금 딱 서로 만나는 지점이 생각해보시면 그럴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완벽히 합성이 안 됐을 때랑 완벽히 합성됐을 때랑 어중간하게 한 반 정도 합성됐을 때랑 그거를 생각해보면 뭐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둘을 뭔가로는 뭐 이거를 뭐로 본드로 붙이든 여기를 뭐 접착제로 붙이든 뭐를 하든 그죠? 용접을 하든 뭐 콘크리트랑 얘랑 용접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하죠. 근데 어찌됐건 뭔진 모르겠지만 얘를 강하게 연결하는 뭔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얘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합성이 완벽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죠. 여기다가 만약에 나사를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쭉 못을 박아놨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못을 박아놨다고 생각해보면 못을 얘가 완벽히 합성할 정도로 많이 못을 박아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합성이 완벽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는 쭉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죠? 이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전단력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 안에서 응력 상태를 보면 좀 더 어쨌건 여기서 위에 거를 보고 밑에 거를 지금 보면 어찌됐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뭐 힘을 전달하려고 할 거라고요. 합성이 될수록 그죠? 힘을 전달하려고 할 텐데 여기서 그죠? 이거를 뭐가 결정한다고요? 어느 정도 얘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다른 부재를 서로 합성했을 땐 합성작용이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지금 그럴 것 같다. 얘가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요 합성작용이 아예
그냥 내가 만약에 뭐 한두 개 띡 박아 놓으면 거의 그냥 따로따로 움직일 거고, 그게 아니고 엄청 촘촘하게, 그죠? 촘촘하게 강하게 쫙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하게도 되고, 반 정도 이제 연결을 해 놓으면 가운데처럼, 그죠? 즉 오른쪽처럼 되면 뭐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완전 합성 뭐가 되는 거고, 이 중간처럼 하면 뭐 연결을 아직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이게 그럼 덜렁덜렁 거릴 테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불완전 합성보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잘 가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연결해 주는 건 나중에 그냥 보게 될 텐데, 그죠? 얘를 뭐라 그러냐? 결국 뭐라 그래요? 두껍게 이제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결하는 합성의 정도는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그렸던 얘를 두 개를 연결하는 거를 시어 커넥터가 이런 역할을 하고, 시어 커넥터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전단 연결제라고 하죠.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죠? 전단을 연결하는 재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어 커넥터를,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있고 딱 있고 뭐가 딱 있다 위에 뭐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연결하는 거죠. 여기 뭐 용접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시어 커넥터를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가 불완전, 합성 자체가 불완전할 수도 있고 완전할 수도 있다. 그죠? 완벽하게 그냥 보처럼, 우리가 아는 보처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된다면 우리가 아는 그 관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고, 안 됐을 때는 딱 뭔가 이런 식으로 되겠다, 변형률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 불완전하면.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딱 떠올리는 것까지가 이번 정리의 목표입니다. 즉 요약하면 우리는 어떤 보 같은 거를 설계하거나 할 때도 두 개의 다른 재료에 대해서 이제 서로 연결된 이제 합성 보 같은 거를 만나게 될 일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합성이 됐을 때는 무조건 하나로 이제 쭉 정리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재료가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냐, 완벽하게 돼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각각 얘네들이 그냥 각각 거동을 하냐, 아니면 하나로 거동하냐, 아니면 그 중간 정도로 거동하냐가 정해질 수 있고, 그거는 합성이 완벽히 됐을 때는 완전 합성보처럼 되는 거고, 아닐 때는 불완전 합성보처럼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전달 연결체, 즉 시어 커넥터가 그 역할을 한다 라는 것까지. 그쵸? 이제 우리가 합성보를 딱 보면 뭐부터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오른쪽 완전 합성된 형태만 떠오르면 안 됩니다. 전단 연결제가 얼마나 들어가 있지? 아니면 내가 설계할 때 이 제일 오른쪽을 가정해서 하면 과연 전단 연결제는 어느 정도 내가 설계해서 반영해서 이 보에다가 넣어줘야 될까를 같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 마지막에 인사를 하기 전에 잠깐 갑자기 화면이 꺼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